지금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기업 고객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말 많이 갈망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로코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마켓 트렌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코드 플랫폼인 파워 플랫폼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파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 분석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요. 이제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있는 디지털 업무의 한 50% 이상이 현대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 85% 이상의 직원들은 기업이 나의 어떤 그 새로운 역량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주는 그런 고용주,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요.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고, 그런 개발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한 86%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빨리 마켓이 변해가고 있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IT도 그 속도에 맞춰서 변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플랫폼 회사들에서 개발자들을 쫙 빨고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기업에서는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사실 이제 로코드라는 게 출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어널리시스에서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핵심 기술이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은 글로벌하게 평균 성장률을 한 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유사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의 C레벨들, 임원진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그런 비즈니스 상황에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현업 사용자, 그리고 IT 부서에서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사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일일이 다 이제 뭐 코딩하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코드나 로코드 플랫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보안이 조금 더 강화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럴 때 이제 윈도우즈, 그리고 이제 오피스 뭐 이런 그 툴들이 나오면서 일반 현업에 있는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PC를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 기획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단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IT 역량이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의 C레벨들은 우리 회사 전 직원들이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앞서서 어떤 노코드, 로코드 개발을 했던 그런 회사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노코드, 로코드로다가 개발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영역이 확장될 때에 있어 거버넌스나 이제 매니지먼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부분부터 처음 설계할 때나 조직을 구성하거나 뭐 어떤 영역 범위를 정하거나 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드는 아무래도 시민 개발자,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민 개발자, 그리고 IT 관리자, 뭐 개발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영역이다가 보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 상호의 역할들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아레나를 주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IT 프로그램 개발만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개선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점검하고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 효율적으로 개선된 프로세스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조직이랑 문화가 변화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창고에서 창고 업무를 하고 있든 아니면 매장에서 매장 관리를 하고 있든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간에 내가 하는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하고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IT 팀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로코드 이제 시민 개발자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로코드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개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라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팀별 또는 개인별로다가 이제 그 로코드 플랫폼을 체험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M365, 그러니까 오피스를 쓰면서도 이런 노코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그런 효율성, 효과를 조금 느끼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성공적인 앱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거로다가 또 다른 것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그 성공을 반복하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 그 시기가 오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앱들을 만들었고, 누가 그런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예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앱은 어떤 게 있고, 이런 모니터링이나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성공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업무에도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단계가 들어가면은 정말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전문적으로 기술 인력은 어떻게 향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그 전략도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몇 번의 그런 복잡한 업무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요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회사의 문화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저는 이제 캐퍼블이라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좀 기업에서는 양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양성하는 방법으로서 정기적으로다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해커톤이라는 걸 열어서 이제 어워드를 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조금 더 문화 내재, 기업의 내재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는 실제로 우리 회사의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로코드랑 그리고 전문 개발자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거다라는 그런 성숙 모델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다가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문화도 변화시키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거버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저 그룹이라든지 이제 먼슬리 사용하는 유저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제 10,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전사적으로다가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이제 질문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RPA를 포함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AI에 기반한
챗봇, 그 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BI 영역,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켓의 리더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코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많은 그 뭐 챗봇이나 BI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지를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로코드 플랫폼, 파워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전체적인 그 공통된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을 구현할 수 있고 상호 간에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나 보면은 마케터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그 오프라인 행사를 위한 어떤 그 PO를 낸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 포털에서 행사 기획하고 그다음에 PO를 내면은 그 PO 낸 것이 이제 ERP 쪽에 인터페이스가 돼서 PO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다음에 공급사한테 전송이 되고 공급사에서 준비가 돼서 이제 딜리버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노티피케이션이 오고 이메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 이메일에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고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필요할 텐데요. 이제 파워 앱스, 그러니까는 뭐 폼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개발할 수 있는 파워 앱스,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RPA까지 포함하는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을 제공하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웹페이지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업무용 웹페이지, 특히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파워 페이지, 그리고 시각화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파워 BI, 이런 부분들로 저희는 이제 5개 그 모듈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800개 이상의 데이터 커넥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커넥트, 그리고 프리빌트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AI 빌더, 그리고 커먼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버스, 그리고 엑셀이나 뭐 이런 커맨드 라인 형태로 굉장히 쉽게 그 스크립트 코딩을 지원하고 있는 파워 FX,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컨트롤을 관리를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은 파워 앱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워 플랫폼을 제가 쭉 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지는 영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정말 꿈만같이 생각하던 이제 현업 사용자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싶어 라고 종이에 끄적끄적 적어서 이제 IT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를 바로 개발 앱 화면으로 컨버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구매 신청하는 거를 앱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노트에다가 서플라이어 입력하는 거, 그리고 뭐 언제까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항목을 몇 개,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앱스에서 그 이미지를 읽어서 자동으로 앱을 제너레이션 해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한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부분인데요.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는 정말 이게 볼 때마다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동으로 연결된 그런 커넥션이 정말 빨리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봤을 때는 한 400개 정도의 그 커넥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800개 이상, 850개 이상 되는 그런 커넥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웬만한 상용화된 그런 그 시스템과는 자동으로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뭐 서플라이어한테, 그러니까 공급사한테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담당자한테 이메일 전송을 하고 알림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PO를 업데이트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텍스트로다가 치면은 자동으로 템플릿을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멀티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 거기에서 굉장히 쉽게 프로세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이번에 추가로 다 나왔습니다.
버추얼 에이전시 챗봇 기능인데요. 사실 초창기에 챗봇이 나왔을 때는 이 챗봇에서 뭐 묻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텍스트로다가 잘 찾아서 요걸 읽어준다라든지 제시를 한다라든지 그런 정도 기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챗봇이 단순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뿐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 그거를 실행을 해주는 나는 명함 하나 신청해줘. 그러면은 나의 아이디, 로그인한 아이디로다가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의 직급, 직책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PO를 내서 명함을 신청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실행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파워 페이지가 파워 앱스의 하나의 기능으로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올 가을에 이게 파워 페이지라는 이제 새로운 모듈로다가 분리가 됐어요. 그만큼 니즈가 많기 때문인데요. 요 파워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저희 파트너분들이 고객분들이 질문을 할 때 도대체 로코드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파워 플랫폼. 진짜. 프레젠테이션.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대로 앱으로다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워 페이지로다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밀한 디자인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HTML 코딩한 거를 그대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BI 영역인데요. 이제 BI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런 차트 형태의 이제 시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되는 시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텍스트가 쭈루룩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4개의 시각화에 대해서 글로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매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제품에서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어떤 지역에서 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자동으로 설명하는 AI 기능들도 같이 파워 BI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컴포넌트가 공통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컴포넌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빌더는 뭐냐면 AI 모델링이 사전에 모델링된 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델링된 걸 제공을 하면은 고객 데이터를 거기에 입혀서 AI 빌더를 실행을 했을 때 점점 더 고도화돼서 정확성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보이스 송장에서 내가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ERP의 인보이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보이스 송장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 영수증에서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익스펜스를 입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그 트렌드에 따라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텍스트 그 문장에서 뭐 특정 엔티티가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그 프리빌트된 그런 모델링들을 AI 빌더에 계속 애드온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버스는 이제 물론 그 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커먼 그 데이터 모델을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회사만이 사용을 하는 그런 그 데이터 엔티티 테이블들을 이제 UI에서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다가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델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버스로다가 만들어준 그런 모델링에서는 현업 사용자들이 나는 지금 오더 테이블, 오더 라인 이렇게 해서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한 3번 정도의 클릭만으로 어떤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화면들의 뭐 조회라든지 입력이라든지 뭐 엑셀 편집이라든지 뭐 그 그래프, 그러니까 시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지 클릭 몇 번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버스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니지먼트 클럽, 매니지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보안에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들을 매니지먼트에서 공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로코드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지 될 부분인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협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비즈니스 부서와 그리고 IT 부서가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그런 그 성공적인 로코드 플랫폼을 정착시킬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리유저블한 그 코드나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이 재사용성이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큼 저렴한 그 비용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랑 거버넌스를 잘 세워야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익스텐션,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코드 플랫폼 외에도 어떤 레가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ERP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과 확장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재사용 가능한 그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로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재사용을 그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템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뭐 폼 입력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리드 입력이나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특정 이제 공통된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커먼 코드로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IT 그 프로그램 개발자분들이 더 잘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컴포넌트화하고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시민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복잡한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코드를 라이브러리화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깃을 통해서 어떤 시민 개발자들도 어떤 공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면 또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 이런 그 다양한 작곡 뭐 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로코드 플랫폼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진단해 줄 수 있는 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제 시민 개발자들이 로코드 플랫폼으로다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의 정책에 맞게 잘 배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든 앱을 가지고 뭐 PC라든지 뭐 태블릿 또는 모바일에서 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번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반응형 웹으로다가 이제 퍼블리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런 앱을 뭐 아이스토어, 그러니까 그 앱스토어 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다 게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데브옵스를 이용을 해서 데브옵스와 서로 콜래보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로코드 파워 플랫폼에서 만든 부분들도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떤 그 적용을 배포를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서두에서 잠깐 비즈니스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마케팅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PO를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PO를 나간 부분들이 리시브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담당자한테 전송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내에서 제가 이게 프로큐먼트 투 페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거쳐가는 솔루션만 해도 뭐 ERP 솔루션, 마케팅 포털 솔루션,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메신저, 뭐 여러 가지 한 5-6개의 플랫폼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커넥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빌더에서 프리빌트된 그런 데이터 모델을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AI를 구현을 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딥다이브된 그런 정말 우리 회사에 특화된 그런 이제 좀 모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애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개발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개발
속도가 다른 회사보다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보다 조금 높은 한 25% 정도의 회사를 분석을 했을 때 비즈니스 성장 속도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빠르고 그리고 주주 수익률이 60% 정도 높고 영업이익도 20%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 개발자분들이 잘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토대를 마련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런 그 환경 토대에서 사용되는 개발 도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시민 개발자분들 그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민 개발자들이 간단한 앱뿐만이 아니고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최신의 그런 IoT에 대한 그 게더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 최신의 혁신 기술을 시민 개발자들도 빨리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3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파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보안인데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코드 플랫폼이나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영역에 있어서 인프라를 만든 IaaS, 그다음에 플랫폼 영역, SaaS 영역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상호 IaaS, PaaS, SaaS 간에는 상호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성숙된 그런 보안 모델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 플랫폼으로다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애저 AD를 통해서 어떤 싱글 사인온을 추가 공수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90개 이상의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키볼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보안 부분들을 암호화, 복구화하는 그런 형태로서 어떤 키 관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강력한 보안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재택도 많고 현장 근무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오피스 환경 외에도 모바일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앱에 뭐 그 모바일을 이제 개인용 또는 직장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장용 앱을 사용할 때는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인튠 이런 부분들도 파워 플랫폼으로다가 개발했을 때 바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COE라는 그런 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OE라는 툴에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안 취약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각화돼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커넥터라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버넌트를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나도 로코드 개발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라든지 환경을 리소스를 할당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커넥터를 통해서 API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매니지먼트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워 플랫폼이 아까 제가 IaaS, PaaS, SaaS를 다 MS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동화를 하다 보면은 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이 그 오피스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시나 이런 부분들을 그 오피스 365랑 같이 통합돼서 그 오디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에 있어서도 통합된 뷰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그 테스트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 그런 다양한 환경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전문 개발자 영역, 그리고 시민 개발자. 이게 시민 개발자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전문 개발자 영역과 시민 개발자 영역이 서로 구분돼서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상호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전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잡한 로직을 개발한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빌딩 블록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RP나 레가시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양한 커스텀 커넥트나 이런 API를 개발해서 시민 개발자들이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든지, 우리 회사의 표준 UX를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서 시민 사용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컴포넌트를 전문 개발자들이 만들고, 시민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럼 나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디자인해서 바로 앱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이제 로코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파워 플랫폼, 여기 안에 앱스, 오토메이트, BI, 버추얼 에이전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 개발자들이 GitHub 안에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정말 코드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나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들을 시민 개발자들이 가져서 쓸 수 있는 그런 아키텍트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워 플랫폼으로다가 이제 기본 사용자들이 쓰는 부분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분들이 해준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가지고 와서 쓴다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환경을 자동으로다가 할당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레가시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춤형 커넥터를 같이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SAP ERP뿐만이 아니고 아니면 뭐 다이나믹스 ERP라든지 아니면 이제 MES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춤형 커넥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니까 별도의 서버나 이런 거 없이 그 캐파빌리티에 따라서 이제 확장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사실 네. 고객 코카콜라 유나이티드입니다. 사실 코카콜라 유나이티드는 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사실 최근에 한 4년 동안 훨씬 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업무들을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자동화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민 개발자 영역들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코카콜라에서 시민 개발자분들이 로코드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하나는 주문 처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문 처리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주문이 입력이 되면은 재고가 얼마나 있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고를 하기까지 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워 플랫폼,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반나절 정도 걸리던 게 굉장히 빠르게 몇 초 안에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송 시간도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의 프로세스 통합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O를
기존의 요건 약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조금 변한 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판기 같은 경우로 슈퍼나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기계식 자판기에서 이제 전자식 스마트 자판기로 바뀌면서 터치 스크린 이런 형태로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쯤 PO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요런 그것도 이제 자동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설비를 메인터넌스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생겼고, 거기에서 한 11개 정도의 수동 프로세스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특이한 부분들은 서플라이어에서 어떤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을 그 PO랑 같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자동 매칭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랑 비슷한데, 마케팅에서 이제 이벤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되고 비대면으로 됐을 때 기존에 하던 영역들을 자동화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로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례도 조금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보뱅크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부분들을 어떻게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구현을 했나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 2,500개 이상의 앱을 구현을 사용을 파워 플랫폼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한 55% 이상이 앱을 개발하고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버넌트를 정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 개발자분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한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권한 관리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로 직원이 들어와서 이게 새로운 역할을, 또는 조직 변동이 돼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아레나에 맞게 자동으로 권한을 준다라든지 앱 개발 권한을 준다라든지 환경 리소스를 할당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한 샘플로다가 HR 시스템을 굉장히 쉽게 자동화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시민 개발자랑 콜래보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현업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이 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이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리소스가 가장 적합할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IT에서 라이브러리화해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 개발자가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 개발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빨리 변해가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을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픈 매장을 오픈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재고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 개발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나의 레슨런 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내용들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